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4일입니다. 그동안에 방송을 자주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방송을 안 한 이유가,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뭐 해는 지났지만, 사실 뭐 시장이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저 또한 뭐 이런 헷갈린 이야기를 할 바에야 조금 쉬고 조금 좀 보자 시장을, 이런 어떤 마음이 좀 있었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경기 지표를 보고, 경기 지표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경기 지표가 턴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응을 하자라는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어, 주가를 보자라는 쪽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뭐 심리도 될 것 같고, 혹은 과거의 어떤 패턴도 될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사실 누가 맞느냐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기 지표보다 주가가 항상 좀 꽤 많이, 그러니까 뭐 6개월, 1년 정도를 선행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도 계속 반복됐던 이야기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EPS가 계속 하향되는 와중에 PER이 상승하면서 보통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나중에는 PER이 빠지고 다시 EPS가 상승하면서 주가는 다시 재상승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럴 때 어떤 정도의 느낌이냐면, 경기 지표는 계속 나빠지는데 이렇게 딱 반등하는 이런 구간에 주가는 먼저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구간을 좀 이렇게 보면은, 요 구간에서는 EPS가 하향되는 상태이고 PR이 반등하는 구간이 좀 되고요. 요 구간에서부터는 PR이 좀 내려가고 혹은 좀 유지되더라도 EPS가 상향되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보통 경기 지표들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이 바닥에서부터 요 구간이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에는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좀 있냐면, 벌써 바닥 대비해서 한 30% 40% 올랐어. 또 높아서 못 사.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실한 건 경기 지표가 맞겠죠. 그래서 경기 지표를 보는 쪽을 뭐 의도적으로 뭐 피할 이유도 없고요. 그쪽이 맞다면 그 지표를 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처럼 과거의 패턴도 좀 참고하고, 분명히 실적도 보지만 과거에는 좀 이런 패턴들이 있었으니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도 있죠. 근데 사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대략적으로 싸다 싶으면 분할 매수라도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시장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코스피가 쭉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 전저점을 깰지 말지를 좀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만약에 깨고서 내려간다. 그죠? 전저점을 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이번 연도에는 바닥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돌아서 나간다. 그러면은 이때가 바닥이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가 바닥이 될지 여기가 될지는 뭐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은 저평가 영역이라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는 그렇게 겁을 많이 안 먹고 좀 자금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꽤 많은 종목들이 저평가 영역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지금 많이 빠진 것이 진짜 나중에 다 회복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종목을 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아직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기 지표가 빠지다가 턴하는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 정도 되면 벌써 주가는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요 때는 싼 거든 안 싼 거든 뭐 웬만한 애들이 다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실적이 그저 그렇든 뭐 좋든 간에. 그래서 요런 경기 지표까지 확인되고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그 다음에 실제로 EPS가 꾸준히 상향할 애들로 그때는 종목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런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 여기서는 교체하고 이걸 사나 뭐 하고 저걸 사나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수를 둘 가능성이 높고 손실을 확정짓는 이런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꿋꿋이 참고 혹은 더 매수를 해서 시장이 정상화될 때 그때 무언가를 좀 종목을 어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차트로 이렇게 한번 보면, 연간 차트로 코스피를 이렇게 좀 보면요, 저는 사실 그 시장을 2008년도 이후와 저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보면은 연속 2번 시장이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하락이 있으면 많이 올라갔던, 이렇게 큰 하락이 있으면 저는 많이 갈 확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경기 침체가 오든 전저점을 깨든 아무튼 올해는 바닥을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의 지금 코스피 PBR이 0.83 정도 되거든요. 이런 숫자는 아주 흔하게 오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망설이면 진짜 주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겁먹을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더 빠지기는 힘들더라도 반등할 이유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겁먹고 완전히 시장을 떠나거나 이런 구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회원분들에게만 이렇게 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실제로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저 역시도 코스피 하락한 것만큼 제 계좌도 주식 계좌만 보면 손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걸 손실 확정 짓는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수익 내고 손실 난 거 훨씬 이상으로 수익 내고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확신이란 말은 좀 빼고요. 그럴 것이라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반드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연초가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뭐 이렇게 낯끈지러운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시장을 해서 지금 과거부터 해서 그래도 계속 수익이 나면서 먹고 살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투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절대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내가 돈을 버는 이런 일은 하지 말자. 더욱더 반대로 남도 플러스 되고 나도 플러스 되는 이런 일을 하자라고 또 한 번 이제 좀 다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2020년도 때 유료였던 거를 무료로 바꾸면서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긴 했었는데요. 그 전에 어떤 뭐 사건들은 더 많이 있겠죠. 사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예전부터 쭉 오던 이런 회사였는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고 쭉 오다가 2020년도를 뭐 대략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를 제가 이제 인수를 합니다. 요 기점으로. 그래서 여기는 유료였던 거였고 제가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냥 무료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돈 받지 말자. 근데 뭐 그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그걸 뭐 뭐라 할 건 아니지만 나는 좀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일단은 뭐 이렇게 지금 2년째 시작을 2년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그러려면 시장이 빨리 좋아지고 저의 계획은 저희 고객들, 저희 회원들 있잖아요. 저희 회원들의 자산이 있고 저의 자산도 있을 거잖아요. 이것이 제가 이게 계획했던 거에는 딱 그 10배까지 갈 때까지 이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들과 둘 다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자. 그게 나도 살고 다 이렇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패턴이 안 나온다면 이 일을 계속할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을 피해 보게 하고 내가 돈을 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바뀐 해이니까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좀 무언가를 좀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매수 종목들 보면 이렇게 누르면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나? 다 이렇게 요쪽에다가 적정 주가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월간 차트이고요. 이쪽은 일간 차트인데요. 이쪽에 다 이게 적어놨어요. 총 5개를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적정 주가인데 사실 어떤 무언가 하나로 적정 주가를 딱 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거는 잘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적정 주가 지금 이렇게 적혀 있죠. 00, 그다음 두 번째는 2에서 3만 원. 그다음에 0, 25,0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거는 림으로서 계산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세법상 자산 평가하는 방법으로 했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순이익 미래에 벌어들일 순이익을 현재로 할인해서 DCF로 했습니다. 예. DCF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방식은 M&A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PBR의 방식, PBR을 기준으로 해서 PBR 요 정도 방식을 썼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저도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하지만 어떤 종목에는 뭐 요런 게 더 잘 맞고 어떤 종목에는 얘가 잘 맞고 어떤 종목엔 얘가 잘 맞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보수적으로는 얘와 얘가 가장 보수적입니다. 요렇게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가 요렇게가 가장 좀 보수적일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게 계산했을 때 뭔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뭔가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고 뭔가 좀 어색한 적정 주가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체크하지 않고요. 그래도 볼 수 있는 그래도 괜찮은 것들만 이렇게 좀 적어 놓긴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원티드 랩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22,000원, 25,000원, 3만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요 언저리가 그래도 적정한 주가다라는 거고요. 적정한 주가라는 거는 요 아래에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수익이 나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가치평가의 영역인 거고, 이 이상 올라가는 거는 추세 매매자 혹은 뭐 차트 트레이더의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렇게 쭉 해보면 쫙 주가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적정 주가는 요 언저리가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요 언저리. 그래서 여기 때부터 이렇게 사기 시작하다 보면 돈이 끝나거나 분할 매수가 끝나버리면 이렇게 힘든 구간을 지나서 적정 주가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균 주가가 요 정도 되니까 여기서 요 정도의 수익을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못 먹을 때가 많았었어요. 수익을 못 취할 때가. 근데 여기서 여기가 얼마나 갈지는 제 계산 바뀌기 때문에 좀 망설이고 미리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여기 위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적어도 100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뭐 한 20주 이평선, 20주 이동 평균선이겠죠. 뭐 주간으로 하면 얘를 깨지 않는 이상은 좀 홀딩해서 좀 끝까지 좀 가봐야겠다 정도. 혹은 월간 차트상 이런 보조 지표들이 꺾일 때까지는 좀 들고 가보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이만큼까지 좀 많이 좀 이렇게 해보자.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보면은 그리고 이런 보조지표는 그냥 뭐 그냥 보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막 들쑥날쑥할 때 조금 이렇게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보조지표들을 좀 활용해서 좀 이렇게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 RSI를 보고, 여기는 파란색 기관 투자자, 빨간색 외인 투자자의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요거 개인 투자자의 매수를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 근데 저는 요거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아실 거긴 합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일간 차트에서는 보조지표를 좀 디테일한 걸 안 보려고 하고요. 그냥 아주 극단에 왔을 때만 좀 보려고 해요. 극단이라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해볼까요? RSI가 이런 과매도 영역에 오는 구간들을 좀 위주로 보려고 하죠. 이런 구간이겠네요. 그죠? 근데 반대로 지금 하락 구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상승 구간이라고 해보면 RSI가 과열권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죠. 이렇게. 그다가 과열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RSI가 계속 과열을 치고 나가다가 과열이 점점 약해지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고, 반대로 그럴 때는 이런 구간이 매도의 어떤 시그널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RSI가 계속 바닥을 치고 가다가 바닥이 안 닿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서 이런 구간을 매수의 구간으로 보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정도로만 일간 차트는 좀 봅니다. 사실 다양한 많은 또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많이 보는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개인의 어떤 포지션과 시세의 극단의 어디 정도일까라는 것 정도. 그 다음에 큰 그림.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요거에 대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회 방송은 이렇게 하고요. 이제 방송도 자주 하고 좀
글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3년 화이팅입니다.